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피프렌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반가운 분을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바로 팟캐스트 방송으로 아주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취업학개론의 철수와 존슨 중에서 철수 역을 하고 계신 김태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수 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백수라고 본인을 이렇게 화끈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팟캐스트 방송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코미디 부분에 33위를 달리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자, 먼저 취업학개론, 철수와 존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 이야기부터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사실 어떤 거창한 의도나 저희가 계획을 하고 만든 방송은 아니고요. 작년에 그 친구랑 제가 이 취업을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친구 자취방에서 맨날 술을 먹었는데 그 술을 먹고 나누는 얘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맨날 술만 먹을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방송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팟캐스트가 가장 쉬웠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녹음하고 이렇게 송출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인기까지 얻게 되신 건데, 철수와 존슨이면은 철수 씨가 여기 있고 존슨 씨도 분명히 있을 텐데, 존슨 씨는 어디 간 거예요? 왜 같이 안 왔어요? 네,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먼저 취업이 돼서 됐어요. 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야말로 좀 어떤 우리나라 인사 채용 시스템에 큰 구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취업이 된 게 네. 구멍이다.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약간 물고 뜯고 그런 사이인가 봐요. 네, 원수예요. 사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존슨 씨 취업이 너무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왜 안 됐을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처음엔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그 친구가 취업을 하니까 좀 돈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라고 할 것도 없지만 술값이나 이런 걸 대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어요? 네, 많이 사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존슨 씨를 못 만나는 것은 아쉽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나마 취업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본인의 이야기를 함께하기 때문에 뭔가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저희가 방송 중에 조금 하셨던 방송들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비방용 방송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좀 위험한 도저히 이거는 방송이에요. 방송에서 쓸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어때요? 일부러 웃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차피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나오는 표현이던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희가 술 마실 때 나누는 대화를 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내는 게 컨셉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대본을 만들다거나 좀 정제된 말을 쓰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 그게 좀 음어나 좀 안 좋은 말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말들도 솔직하게 하는 게 저희의 지금 컨셉이에요, 사실은. 방송을 술을 먹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음주 방송이 컨셉이기 때문에 네, 적당량을 마시고 있습니다. 적당량을 마시면서 정말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는 소리나 마시는 소리도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심한 이야기들이 오갈까봐 걱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으세요? 원래는 저희가 저희 신상을 아예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름 빼고 이제 저희 스펙 정도는 공개를 했는데, 네. 그래서 설마 누가 알까라는 생각으로 좀 수위를 좀 높게 나간 적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여기저기 좀 알려지다 보고 또 저희 부모님들도 들으세요, 이제는. 그래서 좀 조절을 좀 하고 있죠.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네, 아무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는 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나 학력이나 이런 내용들, 나이나 이런 것들까지 너무 자세하게 쓰는 게 왜 이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 나니까 뭔가 이 시청자들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나요? 네, 우선은 저희가 좀 강한 어조로 그런 걸 비판을 하고 또 솔직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후련하다, 고맙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다들 가지고 있는 불만이지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채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취준생 약자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다 공개하고 말을 하니까 고맙다는 말도 있었고요. 심지어 한 기업체에서 다니는 40대 어떤 형님께서는 저희 네. 방송을 듣고 어떤 20대 어떤 현 문제를 알게 됐다 이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어떤 작지 않은 선물을 또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맞아요. 어때요?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의 메시지나 뭐 공감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면은 힘이 나시는 편이신가요? 좀 얼떨떨하죠. 사실은 뭐 누구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한 방송도 아니고 그냥 네. 재밌자고 한 방송인데 그런 반응이 있으니까 좀 얼떨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람도 있을 것 같고 같은 입장이라면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시청자 입장에서도 속이 빵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철수 씨 역시도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취업 스토리 가득 쌓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보면은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구직 활동 열심히 하셨죠?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성과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왔겠죠. 뭐 그쵸. 일을 하고 있었겠지만, 네. 아쉽게도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좀 다이어리를 보면서 상반기 취업 제가 쓴 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어제까지 제가 총 66개 회사를 지원해서 66개. 네, 충격적으로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뭐 거의 넣어볼 수 있는 데는 다 넣어본 정도 아닌가요? 66개. 뭐 유감스럽게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66개마다 이 탈락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물어보면 안 되는 내용인가? 아니요, 지금 저도 네. 웃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지난 일이고. 사실은 근데 작년 하반기에는 제가 총 110군데를 좀 넘게 썼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상반기 좀 지쳐서 제가 반을 쓴 건데 처음에는 좀 화도 나고 좀 아쉽기도 한데 이제는 그냥 뭐 그래 뭐 잘 가라 씨 뭐 이 정도.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네. 네. 이렇게 떨어진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네. 좋은 점도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요, 취준생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송으로 또 인기몰이 중이시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거 방송인으로 한번 턴해볼까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뭐 사실 그게 말씀대로 유명세라면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유명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열심히 취업하는 게 제 길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의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을 내고 안 내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방송 이름처럼 취업학개론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출간됐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내용을 토대로 사실 인터뷰 형식으로 꾸려진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회사들을 다 드러내고 또 저희가 뭐 자소서의 어떤 팁이나 어떤 저희 면접 팁 혹은 뭐 저희가 뭐 취준생들이 겪는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걸 여과 없이 소개한 그런 책인데 뭐 나온 지 일주일 됐고요. 아무튼 네.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어때요? 어떻게 이걸 책으로 좀 엮어내게 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크게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끼리 뭐 사기꾼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비루한 저희 방송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그 출판 기획자분께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좀 좋은 결과가 있겠다. 저희도 그런 생각하고 내게 됐죠. 어때요? 책 받아보고 결과물을 보니까 본인이 의도하신 대로 좀 잘 나온 것 같나요? 황송하죠, 사실은. 그 방송이 그렇게 정제되고 되게 깔끔한 방송이 아닌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나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네. 거의 뭐 마이다스의 손처럼 잘 연금술사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네. 저도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책을 한번 받아봤는데 안에 사파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뭔가 취준생들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서 저 역시도 주변에 취준생이 있다면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사실 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취준생들하고 조금은 다른 게 돌치예요. 네. 갔다 돌아왔어요. 네. 오리지널 취업 준비생이 아니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방송 초기에 저희가 항상 했던 말이 같은 취업 준비생을 묶이는 거는 조금 모욕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그 취업 전쟁터라는 공채를 통과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다가 저희 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좀 같이 묶이면 좀 억울하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저도 다시 취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 근데 왜요? 지금 분명히 본인 입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채를 통과해서 회사에 입사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나올 이유가 보통 취준생들 입장에서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만두셨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그 통계적으로도 한 30% 정도가 1년 내에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진짜
지금 이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게 조금 더 행복한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고 또 무엇보다도 그 회사에 있으면 그 직장 상사들이 어떤 저의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는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40대, 50대 어떤 자기 삶이나 가족이나 이런 거를 뒷전을 하고 어떤 오로지 회사에 좀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계속 있다 보면 저렇게 될 것 같아서 좀 그건 피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퇴사를 결심했죠. 어때요? 철수 씨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직장들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직장은 불지옥이냐 물지옥이냐의 차이지 지옥인 건 똑같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렇군요. 자, 네. 그런데 아무래도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돌치인 철수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와 지금 다시 취업 준비를 할 때 뭔가 시대가 많이 변하고 트렌드도 많이 변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어떤 점들이 많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달라진 점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찼고 또 졸업을 한 지 좀 이제 1년이 돼서 그런지 예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네. 어때요?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그 부분도 있고 경기가 제가 취업할 때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이나 이런 데가 많이 안 좋거든요. 채용 규모를 좀 줄이고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책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볼게요. 네. 책 나왔을 때 방송을 또 부모님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과물로 책이 나오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굉장히 좀 뿌듯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다들 되게 놀라셨죠. 사실은 제가 방송하는 거를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이 나오면서 이런 방송을 하면서 책을 쓰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놀라시는 눈치였고 그래서 그 뒤로는 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집에서 좀 불편하죠. 방송 내용 자체가. 부모님이 공유하시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방송을 해도 부모님이 방송 보시는 거는 좀 싫을 때가 있거든요. 뭔가 제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취업 전문가가 쓴 책도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읽으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인이 아직 백수잖아요. 백수가 쓴 책을 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 없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취업 컨설턴트나 어떤 전문가들이 쓴 책처럼 취업의 비법이나 어떤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재밌자고 만든 방송이니까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도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게 저희는 실제로 면접을 들어갔다 와서 흰머리 면접관들 조심해라. 이 면접에선 그런 걸 물어봤다. 혹은 자소 쓸 때 이거 썼더니 붙었다. 혹은 인적성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중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 정말 다룰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 얘기들이나 또 그분들이 공감하고자 하는 감정들이나 이런 걸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책을 읽으면 아마 100%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취준생들의 힐링책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힐링이라면 힐링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것을 겪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기 때문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은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면접을 꽤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 면접 안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면접이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기억에 남는 면접은 굉장히 많은데 무슨 좋은 쪽도 있는 게 이제 그 금융권이나 또 제가 언론 쪽은 같이 합숙 면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면접이라는 걸 1시간 만에 그 사람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숙을 하면은 이제 같이 술도 먹고 이제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게임도 같이 축구도 같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떨구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혹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 면접을 보고 나서 언론사였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접을 각오를 했었어요. 이제 됐구나. 네, 이생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취업, 이제 월급쟁이의 삶을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과감하게 발표가 나더라고요. 네. 떨어졌다고. 네. 좀 속상하셨겠어요.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 이제 아예 설에서 떨어진 건 화가 안 나는데 네. 이제 최종 면접 눈앞에서 떨어지니까 뭔가 좀 마음이 좀 쓰리더라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속상했던 경험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스스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또 가진 것도 많은 분인데 이거 혹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근데 정말 아니에요. 정말 저도 이 백조의 발버둥처럼 열심히 취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왜 떨어지는지. 그래서 뭐 모든 취준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들이 왜 떨어지는지. 그래서 뭐 진짜 시간만 되면 그 인사 담당자분들 붙잡고 소주 한잔 하면서 왜 떨어뜨렸냐 뭐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그래요. 만약 왜 떨어졌는지 이유라도 알면 페인이 분석이 되면 나중을 위해서 뭔가 준비라도 할 텐데 모르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철수 씨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목표지가 어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장은 어딜 가나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좀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복지나 어떤 보상 뭐 그 정도를 보장해주고 뭐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정도 그 정도를 보장해주는 회사 정도는 가고 싶어요. 굳이 뭐 직무를 말하자면 뭐 마케팅이나 홍보 정도로 가고 싶은데 네. 사실 제 자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송을 이렇게 키운 것도 사실 저의 어떤 홍보나 마케팅이 좀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하셨어요? 우선 SNS를 이용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직접 제가 기자분들이나 좀 생명부지 어떤 그런 분들에게 많이 연락을 했어요. 좀 그분들한테는 진상일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게 크게 작용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경험 자체가 취업시장에서는 스토리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요즘 강조하고 있는. 본인의 스토리가 이렇게 탄탄한데 이런 거를 어떻게 잘 녹여내지 못하신 거 아니었어요? 뭐 저 나름은 잘 녹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생각은 그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요? 네,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정형화된 스펙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제가 한 건 너무 좀 특별한 경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이런 철수 씨의 특별한 경험을 분명히 좋아할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방송하는 것처럼 조금 더 솔직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요즘 뭐 구직자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분들도 있고 기업이 너무 채용을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누구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양측이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요즘 말하는 게 스펙 초월이다. 스펙 안 본다라는 말을 하고 특별한 인재를 뽑는다고 하는데 정작 보면은 뽑아놓고 보면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또 취준생 입장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더 겁을 먹고 남들이 하는 뭐 대외 활동이나 어학연수에 목을 매서 천편일률적인 어떤 스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채용 시장에서 취준생은 엄연한 약자거든요. 네.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가 할 수 있다면 기업 쪽에서 먼저 좀 변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최근에 혹시 많이 그래도 기업들이 변하고 있는데 변했던 기업들 중에 좀 인상에 남는 기업은 없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뭐 S그룹, 그 그룹이 좀 이 채용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에요. 우선 그 증명사진을 없앴고요, 예전에. 요즘엔 토익 점수도 없앴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취준생들이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조금 큰 기업들이 해주면은 저희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고맙죠. 사실은. 맞아요.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그래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굉장히 푸념과 저주와 욕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이런 내용들이 혹시 나중에 내가 이 회사에 다시 지원을 하게 됐을 때 불이익으로 다가올까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방송 시작할 때는 그렇게 유명한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이걸 찾아 듣겠냐는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겁없이 좀 안 좋은 말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기업 담당자분들께 좀 사과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심정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이해 못하는 회사라면 나도 안 가고 말지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뭔가 자신만의 소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정말 많은 청취자들이 듣고 있어요. 팟캐스트라는 방송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안에서 33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많은 청취자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이분들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고맙다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은혜 갚은 까치 사례 마냥 저에게 은혜를 갚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떡해요? 저희가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그분이 먼저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듣고 그 기업을 썼는데 붙었다. 근데 저도 같이 썼는데 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좀 굉장히 좀 미안했어요. 자기만 붙고 전 떨어져서. 근데 그분이 이제 교육 관련된 그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네. 그 신입사원임에도 어떤 저희 방송을 직접 그 기업 그 마케팅 담당자한테 제휴 마케팅을 제안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격적으로 저희 무료로 저희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뭐 그리고 나서 저희 책에 대한 리뷰를 굉장히 장문의 리뷰를 써주셨고 네. 그렇게 은혜를 갚는 거 보니까 저희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좀 황송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안 되기는 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뭐 한편으로는 배도 아프고요. 맞습니다. 배도 아프겠네요. 네. 자, 어쨌든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사랑도 받고 있으셔서 참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음이 힘든 취준생의 입장입니다. 취준생들에게 같이 공감되는 한마디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취준생들이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취업은 청춘의 끝이고 결혼은 인생의 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취준생들이 너무 그 취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또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는 것 같은데 단언컨대 그런 미래는 찾아오지 않거든요. 네. 지금이 어떤 인생의 전성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재밌게 너무 이 취업이 안 된다고 좀 우울한 생각만 해서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좀 재밌게 자기의 어떤 청춘의 마지막을 좀 장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피플앤 이슈에서는요, 취준생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팟캐스트 방송 취업학개론의 철수와 존슨의 철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